김건희가 내란과 관련 없다고 결론 내린 내란 특검 이걸 보고도 과연 혐의 없음 의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기 특검이 출범되면 더욱 치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 베스트 대표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팀이 이종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특검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변호인단은 오히려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했고 그 협조의 사례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확인해 특검에 진술했다는 취지로 3억 원 수표 전달 주장을 꺼내든 겁니다. 여기서 먼저 냉정하게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건 사실 확정이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닙니다. 변호인이 굳이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그것도 실형 구형 이후에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을 꺼내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판부 앞에서 수사 비협조 프레임을 깨려면 말에 무게가 실리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특검에 먼저 얘기했다는 문장까지 붙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협조의 증거처럼 포장하려면 수사기관이 가장 예민해할 수밖에 없는 돈의 흐름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면서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변호인단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털어놓았다. 그런데 특검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다른 건까지 끌어와 압박했다. 그러니 구형의 근거인 비협조 증거인멸 프레임은 부당하다. 이 프레임에 3억 원 수표 주장이 정확히 끼워집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은 그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측근 인사가 연합뉴스에 설명한 내용도 따라붙었습니다. 과거 김건희가 이종호에게 투자금 15억 원을 맡긴 적이 있고 이종호가 투자 수익 3억 원을 내서 원금과 수익 합계 18억 원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금전 거래가 있었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형성 시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전이라면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에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접점이 생깁니다. 변호인단이 굳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는 표현을 끌어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과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연결고리라는 점 자체가 지금의 사건과 별개로도 공적 관심을 부르는 소재가 됩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은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만약 특검팀이 실제로 조사한 게 맞다면 두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혐의가 있어도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이 지점은 논평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이든 그럼 왜 그랬는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라면 왜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에 실체를 파고들지 못했는지 책임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법과 절차를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건 결과보다도 과정의 일관성입니다. 돈의 흐름이 등장하는 순간 과정의 설득력이 무너지면 결과도 쉽게 신뢰를 잃습니다. 같은 날을 전후해 또 하나의 뉴스가 겹쳐졌습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이 25억 원이 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내지 않아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은순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는 최은순이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고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행정제재부가 금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변상금 같은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을 포함합니다. 최은순이 체납한 건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부 경과도 분명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은순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은순은 2021년 3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3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행정제재가 사법적 판단을 거쳐 확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공매라는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과징금 이 차명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죄질도 아주 말했고 과징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큰 걸음을 직각되겠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갈래의 소식이 한꺼번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이란 문장이 나왔고 다른 하나는 행정제재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25억 원대 과징금 체납이 이어지며 공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은 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돈의 문제를 둘러싼 국가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했는지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형사 절차의 한복판에서 협조라는 말과 함께 등장했고 다른 쪽은 확정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강제 집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전자는 아직 주장 단계가 많고 후자는 절차가 누적된 뒤에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둘 다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돈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왜 국민은 충분히 규명된 나라는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다른 사건들의 장면이 덧붙습니다. 유경욱이 말을 바꾸다가 이진관 판사에게 걸렸다는 데모 그리고 내란 특검이 김건희는 내란과 관련이 없다고 브리핑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도 그 뒤로 여러 의혹과 정황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같이 제기됩니다. 사실관계를 엄밀히 구분하면 법정에서 나온 3억 원 수표 주장이 곧 장내란과 직결된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순의 과징금 체납 역시 내란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논평의 관점에서는 직결이 아니라 동기와 환경이 쌓이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법적 위험이 커질수록 그 위험을 통제하려는 유혹도 커집니다. 통제는 보통 제도 바깥이 아니라 제도 안쪽에서 시도됩니다. 인사수사 언론 행정집행 그리고 때로는 국가 권한의 과잉 사용까지 모든 게 가능한 카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죄를 덮어주려고 윤석열을 이용해서 계엄을 했다는 가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문장은 매우 위험하고 무겁습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 사실로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각기 다른 사건들이 한 방향의 의문으로 모일 때 가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만약 내란 특검이 김건희를 내란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면 그 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후 드러나는 정황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3억 원 수표가 언급되고 최은순의 과징금 체납이 공매로 넘어가고 권력 주변 인사 개입설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선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전부를 조사하고 조사한 만큼 공개하고 공개한 만큼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기 특검이든 그에 준하는 수사체계든 더 이상 조각만 쥐고 결론만 믿어달라는 방식으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법정에서 나온 3억 원 수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말이 나왔는지도 봐야 합니다.
심지어 특검팀이 무엇을 했는지, 최은순의 과징금 체납이 어떤 경로로 확정됐고 왜 끝내 납부되지 않았는지, 공매 절차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김충식과 건진 법사 그리고 정부 인사관여설은 어디까지 문서로 확인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기준으로 묻습니다. 권력이 사익의 방패가 되지 못하게 하는 기준,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다음 의혹은 더 빨리 더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의 반복이 아니라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질문을 정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결코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